1938년 콩고, 오플로드를 몰고 정글길을 헤쳐나가던 벨기에의 탐험가 레지널드 로이드는 저 앞 길가에 커다란 통나무가 천천히 굴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차의 속도를 줄이며 나아가던 그는 이내 소스라치게 놀라며 차를 멈춰 세웠는데요. 그것은 통나무가 아닌 1m가 훌쩍 넘는 거미였기 때문이죠.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거미는 지금도 현존하는 골리앗 버드이터로 몸통과 다리를 모두 펼친 길이가 최대 30cm에 이릅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그날 목격한 거미의 크기가 어림잡아 1.5m는 되어 보인다고 말하였는데요. 타란툴라와 비슷한 두꺼운 몸체에 온몸을 뒤덮고 있는 갈색의 털, 보랏빛을 띠는 복부, 선명한 8개의 다리까지, 그것은 로이드의 차량은 아랑곳 않고서 천천히 길가를 가로질러 깊은 정글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로이드의 콩고 거대 거미 목격담은 금세 퍼져나갔고 당대의 수많은 탐험가들과 호사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후 더 놀라운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요. 콩고의 원주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이 생명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콩고 정글에 거주하는 피그미족은 그것을 즈바포피라는 독립된 명칭으로 부르고 있었는데, 이는 원주민 언어로 거대한 거미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즈바포피는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숲에서 간간히 보이곤 했다. 그러나 숲이 줄어들면서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아주 깊은 정글 속에는 여전히 즈바포피가 존재하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원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대 거미 전설이 무려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과 그 증언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것입니다. 즈바포피는 갓 태어났을 시에는 밝은 노란색과 보라색이 섞인 모습이지만 성장을 해가며 점차 진한 갈색 혹은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성체가 되어도 일부 보라색 자국은 복부 쪽에 남는다고 하죠. 이것은 로이드의 목격 기록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며 성장을 함에 따라 색상이 변했다는 증언 또한 거미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징과 부합합니다. 피그미족은 즈바포피는 대략 10살 전후의 아이 정도 되는 크기이지만 최대로 성장한 암컷 성체의 경우 다리를 모두 펼친 길이가 성인 남성과 맞먹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원주민들은 이들의 독특한 사냥 방식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증언을 하였는데요. 즈바포피는 커다란 나무 주위로 함정굴을 여러 개 만들고 낙엽으로 그것을 보이지 않게 덮어둔다고 하죠. 그 주변 땅에는 매우 얕고 섬세한 거미줄을 쳐놓는데 동물이 굴 근처로 다가와 거미줄을 밟게 되면 그 진동을 감지한 즈바포피가 전광석화처럼 튀어나와 사냥감을 낚아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원주민들의 이러한 상세한 설명이 현대의 트랩도어 거미들의 사냥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인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즈바포피의 경우 함정 속으로 어린아이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소식은 곧바로 주류 학계에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는데요. 이것은 그저 원주민들의 전설과 탐험가의 과장이 만들어낸 합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만약 다리를 펼친 길이가 1.5m에 달하고 그 형태가 타란툴라와 유사한 거미가 있다면 최적에 비례한 몸무게는 최소 10kg을 넘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거미의 외골격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성장할 때마다 탈피를 해야 하는 거미의 특성상 거대한 몸집과 체중은 오히려 생존에 불리한 형태라고도 덧붙였죠. 모의 실험 결과 1.5m 크기의 10kg 체중을 가진 거미의 탈피 성공률은 약 20%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야생의 타란툴라들이 대략 70% 정도의 탈피 성공률을 가지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치였는데요. 하지만 굴 속에 숨어 사는 트랩도어 형태의 거미들은 일반적인 거미들보다 탈피 생존율이 훨씬 더 높죠. 이에 몇몇 학자들은 만약 즈바포피가 10kg 이상의 체중을 버텨낼 정도로 견고한 외골격을 지니게끔 진화했고 굴이라는 특성을 이용한 안전한 탈피 습성 또한 가지고 있다면 거대한 거미가 정말 존재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학계 내에서도 갑론을박에 이어지던 와중 하나의 놀라운 기록이 뒤늦게 발견되는데요. 19세기 아프리카에 방문하였던 영국의 선교사가 즈바포피에게 공격당했던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1890년대 초 영국의 선교사이자 탐험가였던 아서 존 사임스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니아사 홀을 방문합니다. 현지 짐꾼들을 대동하여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외딴 기슭을 따라 걷던 아서는 돌연 땅에 박힌 것처럼 우뚝 멈춰서는데요. 그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죠.
희고 고운 비단 같은 것이 바닥에 얕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앞장서 걷던 아서가 그것을 무심코 밟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건 보기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억센 물질이었는데요. 그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발에 휘감기며 아예 걷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아서 앞의 땅에 뚜껑 열리듯 벌컥 뒤집어지더니 굴 속에서 거대한 거미 2마리가 나타납니다. 수컷으로 추정되는 것은 약 1m 내외, 암컷으로 보이는 것은 1.5m 정도 되어 보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곧장 아서의 다리를 물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가지고 있던 권총을 꺼내 난사했죠. 거미들을 쫓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거미에게 물린 아서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린 부위는 직후 심하게 부어올랐고 한여름임에도 오한으로 몸이 덜덜 떨려 걸을 수조차 없었는데요. 아서와 동행하였던 현지 짐꾼들은 그의 최후가 이미 예견되어 있다는 듯 옆에서 가만히 자리를 지킬 뿐 별다른 치료도 해주지 못하였죠.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아서는 결국 외딴 오지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원주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갔고 이후 정글을 방문한 유럽 탐험가들에게 전해지며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며 그것이 지바포피로 알려진 것과 같은 생물인지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지바포피에 대한 최초의 기록화된 사례일 것이라 주장하였죠. 2000년 탐험가이자 암호동물학자인 윌리엄 깁스는 이 모든 소문의 진상을 확인해보고자 콩고의 정글로 떠납니다. 그의 주된 목적은 콩고의 습지대에 산다는 공룡을 닮은 괴생명체 모켈레 은벤베를 찾기 위해서였지만 당시 콩고에서 목격되고 있는 미학인 생명체들은 그것 말고도 많았기에 함께 확인해보고자 한 것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즈바포피였습니다. 오지의 피그미족을 방문한 윌리엄은 부족의 장로들에게 즈바포피에 대해 직접 물어보는데요. 장로들의 대답은 아주 구체적이고 또한 현실적이었죠. 그것의 크기와 생김새, 사냥 방식은 그가 익히 들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윌리엄은 즈바포피 실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깊은 정글 속에서 그것을 마주치게 될 경우의 대처법이었는데요. 피그미족의 이야기에 따르면 즈바포피는 단순히 크기만 큰 거미가 아니었죠. 즈바포피 중 커다란 것은 성인 남성의 키를 넘는다. 하지만 그것은 몸을 숨기고 위장하는 능력이 뛰어나 어떤 숙련된 사냥꾼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없다. 풀숲에서 즈바포피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즉시 넓은 보폭으로 물러난 뒤에 두 눈으로 경계하며 거리를 벌리고 곧장 뒤돌아 달아나야 한다. 즈바포피의 땅은 무조건 피해 다니는 것이 현명하다. 그것들은 몇 마리씩 무리를 이루며 매복에 능하기 때문에 홀로 사냥에 나서는 것은 곧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간혹 즈바포피의 땅, 즉 거미줄들이 주요 길목에 설치된 경우엔 부족의 전사들이 한데 합심하여 둥지를 파괴했다고 하는데요. 이빨과 체내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사냥한 것은 먹지 않고 잘게 분해하여 숲속에 흩뿌리거나 큰 강에 흘려보냈다고 하죠. 이후 윌리엄은 콩고 탐험을 하며 수집한 각종 괴생명체에 대한 목격담과 기록들을 취합하여 콩고 분지의 미스터리 야수라는 책으로 발표합니다. 주된 이야기는 모켈레 은벤베였지만 피그미족을 통해 전해들은 즈바포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서술하였는데요. 이것은 즈바포피의 존재가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죠. 이후 학계 내에서 즈바포피의 실제를 다루는 토론이 몇 번 더 오갔지만 이렇다 할 증거는 전무하였기에 이야기는 더 진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묻히는 듯 하였던 콩고의 거대 거미는 인터넷과 커뮤니티가 발전함에 따라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하는데요. 즈바포피에 대해 다룬 포스팅이나 영상마다 그것을 목격한 이들의 여러 제보가 이어졌기 때문이죠. 콩고 내전 당시 저희 아버지는 유엔 평화 유지군으로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가이라는 현지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은 유엔군에게 큰 거미를 조심하라고 늘 말하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아버지는 야간 순찰을 하던 중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나무 위에서 아버지의 얼굴로 덮치듯이 떨어졌는데 크기가 대형 프라이팬만 했다고 합니다. 총을 발포하면 위치가 노출될 수 있기에 개머리판으로 가격해 죽여야만 했는데 아주 한참이 걸렸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아버지는 가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요. 목격담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들은 일부 특징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한 가지는 모두 같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엄청난 크기의 거미였다는 것이죠. 저희 고조할아버지는 미해병 특공대 소속으로 많은 전쟁과 작전에 참여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잊지 못할 경험은
단연 아프리카 정글에서 마주친 거대 거미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트럭에 바퀴만한 거미였는데 어찌나 큰지 눈동자에 달빛이 반사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말년에 치매로 고생하셨지만 이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눈이 반짝이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세상에는 우리가 알던 것 이상이 존재한다고 덧붙이시곤 했죠. 이외에도 비슷한 경험과 목격담들이 인터넷상에서 숱하게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류 학계에서는 여전히 거대 거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한 가지 변수라면 그것이 주로 콩고의 정글에서 목격되었다는 사실이죠. 콩고는 브라질의 아마존에 이은 세계 2위 규모의 정글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콩고 정글은 지구 열대우림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국토 면적 234만 제곱킬로미터 중 70%가 정글지대이며 그중 50%가 완전 미개척 지대로 남아있죠. 콩고의 깊은 정글은 가시거리가 30m가 채 안 되는 빽빽한 밀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울창한 나뭇잎과 덩굴들은 때로 하늘을 완전히 가릴 정도이며 현지의 원주민들조차 아직 한 번도 밟지 못한 오랜 땅들이 지천 곳곳에 널려 있는데요. 험난한 오지라는 지리적 특성과 연중 85% 이상으로 유지되는 습도는 최신식 탐사 장비들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죠. 때문에 장기적인 대규모 탐사는 매번 갖가지 이유들로 제한되고는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고의 정글에서 끊임없이 신종 생물들이 발견된다는 것인데요. 매년 보고되는 신종 생물들은 그 개수만 수백 종에 달한다고 하죠. 또한 콩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모켈레 은벤베나 즈바포피 같은 미약인 생명체들에 대한 목격담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콩고 정글의 독특한 특징과 국토의 대부분이 미개척 지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예로 들며 어쩌면 깊은 정글 속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독자적인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연학자인 윌리 레이는 콩고의 정글과 미약인 생명체들에 대하여 이러한 말을 하기도 했죠. 콩고의 정글은 중생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환경 변화가 거의 없는 원시의 자연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개척되지 않은 정글 어딘가 멸종한 줄 알았던 고생물이 발견되거나 혹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놀라운 생명체가 나타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2013년 3월 하나의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모잠비크의 열대우림을 촬영한 야간 트레일 캠 영상이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곤충 혹은 절지동물이 바위를 기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얼핏 보이는 모습이 거미와 유사하여 큰 화제가 되었죠. 네티즌들은 그것이 즈바포피일 가능성을 제기하였지만 영상의 화질이 낮고 이외에 촬영본이 없었던 탓에 사건은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결국 즈바포피의 실체는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원시의 자연을 품고 있는 콩고의 정글 또한 여전히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